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독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만나는 실전 독서법,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허필선 지음 프로방서 출판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변하게 한다. 분명히 독서는 사람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읽은 양보다 더 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 몇 권을 읽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단 몇 권의 책을 읽고 엄청난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주식을 하나도 모르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같다. 요리를 못하면서 식당을 차려 돈을 벌겠다는 것과 같다. 욕심이고 모순이다. 10권을 읽었다면 딱 10권만큼 변할 수 있다. 100권을 읽으면 딱 100권만큼 변할 수 있고 1000권을 읽으면 딱 1000권만큼 변할 수 있다. 깊이 있게 읽으면 조금 더 변한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변화의 목표가 크다면 책도 그만큼 많이 읽어야 한다. 목표에 맞게 독서의 양을 잡고 계획적으로 독서를 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독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양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자신이 문제이다. 단 10권, 100권만 읽어놓고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많이 변하고 싶다면 그만큼 많이 읽어야 한다. 조금 읽었다면 많은 변화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독서에 솔직해져야 한다. 나는 지난 5년간 약 1000여 권의 책을 읽었고 지금 돌아보면 딱 그 정도만큼만 변했다. 100권을 읽었더니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진 것 같았다. 200권을 읽었더니 글을 쓰고 싶어졌다.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사람들이 글을 잘 쓴다고 했다. 300권을 읽었더니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고 싶어졌다. 500여 권을 읽고 강사가 되었고 첫 책의 초안을 완성했다. 600권을 읽고 난 후 첫 책이 나왔고 1000권을 읽고 나서 이 책이 나왔다. 중요한 점은 독서의 양과 질, 그리고 독서 시간이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깊이 읽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했는지가 중요하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차별성을 위해서다. 다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소설을 읽고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다른 시간을 보기 위해서 고전을 읽고 다른 나라를 알기 위해서 여행서를 읽는다. 책은 내가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책은 나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해준다. 내가 할 일은 지금의 세상과 또 다른 세상 중에서 어느 세상에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독서는 가장 값싸게 향유할 수 있는 취미이지만 가장 값진 취미이다. 4차 산업시대의 화두는 창의성이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지고 있다. 창의성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이다. 독서는 긴 흐름의 글을 읽는 것, 그 안에서 저자의 의도와 주요 골자를 파악하여 요약하고 정리하기, 본질을 볼 수 있는 해안,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나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답, 현실에 응용하여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읽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끊임없는 훈련이다. 책은 사색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행동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다.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살아오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과 몰랐던 것을 행동해 보는 것으로
현재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이 되어보려는 노력이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행동만을 바꾸는 것은 표면적인 것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것, 즉 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표면적인 행동이니 그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조한다. 일정 기간 하나의 일을 한 사람은 보통 하우와 왓에 익숙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해도 why, 즉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why라고 한다. 책을 읽을 때는 나는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책을 읽는 이후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why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how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what도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왜 독서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hy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what과 how가 현재 시점이라면 why는 현재 시점을 지나쳐 과거로부터 온 이야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이다. 순간이라는 아주 작은 점을 연장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책을 읽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나를 why를 알고 변해가는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책을 읽고 하는 행동에 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독서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 글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을 자랑하고 좋아요를 받고 댓글이 달리는 것에 만족해하며 글쓰기에는 내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행동과 글쓰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신을 만나야 하고 자신에 대한 질문과 사색, 나만의 답들이 하나씩 쌓여가야 한다. 그렇게 나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반복하는 것이 쌓여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책을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이다. 정말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을까? 깊지 않은 지식은 인터넷상에 넘쳐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유료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 삶은 그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겪는 삶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검색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이다. 고전이라 불리는 책, 양서라 불리는 책들은 인터넷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들을 담고 있다. 이런 책들은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줬으며 그로 인해 영웅이 만들어지고 위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역사를 쓰고 다시 책이 된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답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어떤 검색이나 어떤 인터넷에 대한 답변도 나에게 마땅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내가 정말 필요한 답의 대부분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항상 다양성을 추구하며 통일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독 사람만이 통일성 안에 갇히려고 한다. 우리의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 누구도 내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고 내가 겪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다. 내 생각과 똑같이 하는 사람도 없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관계 속에서 힘든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고자 하거나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도 나와 같을 수는 없다. 나의 질문의 답은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나폴레온 힐은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하는 일의 중요성이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이는 곧 당신의 인품을 아는 것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X 요소이다. 25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며 찾은 성공 방식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생각의 중요성을 최고로 뽑았다.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문제를 풀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55분은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5분은 행동하는 데 쓸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라고 했다.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성공한다면 당신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책을 들어야 한다.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되찾아야 한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생각이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없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의견과 조언에도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게 된다. 자기 생각이 명확하고 단단하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것이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된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번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나는 뚜렷한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번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갈피를 잃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생각이 난다. 한번 생각이 흔들리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잊혔던 생각들까지 생각나기 시작한다.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도 않고 피로만 쌓여간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생각의 단단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이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강한 신념을 가진다면 주위에서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바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학창시절 정말 많은 과목에 많은 지식을 배워왔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과목이 없었다.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 전쟁과 같은 세상에 던져졌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삶이 힘든 이유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씩 경험을 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간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힘들기만 하다.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무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한번 경험을 한 것은 내 것이 된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헤쳐나갈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에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 책이란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얻은 자신만의 지식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 저자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이 필요했으며 책을 쓰기 위해서 다시 수개월의 수년의 시간을 들였다.
책은 결국 경험을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해볼 수 있다. 책을 읽는 이유를 몰랐던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부동산 투자법, 주식 투자법 등의 책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정말 좋은 책을 만났다고 생각되면 그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 내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충분히 내 것이 되면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자. 그 표현이 지겨워질 정도가 되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나의 태도밖에 없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로 책이 주는 가르침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태도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변해야 한다. 항상 변화의 중심에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택해야 한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읽을 필요나 성장할 필요가 없다. 내가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삶이 있지만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책을 손에 들어야 한다. 수천 년간 이미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성장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겸손해진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글을 통해 배우고 동영상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배운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안다. 모든 변화의 시작과 모든 성공의 시작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는가? 가시가 돋지 않게 하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 책을 읽자. 하루도 쉬지 말고 책을 읽자.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이상으로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